환율의 폭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는데 제가 국내 최초, 전 세계 최초로 디플레이션 공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누구도 이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는 데만 연연이 되어 있지만, 자, 이제 모든 화두는 무엇이 될 것이다? 디플레이션의 공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루빨리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된다.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3분의 1 인구는 엄청나게 지금 파산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하락이 심각하죠. 원달러 환율 하락이 된다. 그러면은 이 말이 뭐죠? 원화 가치가 오른다는 거죠. 원화 가치. 그러니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원 달러라는 것은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이제 가격을 말하는 거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상승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환율 하락이 심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일찍 하니까 6원이 내린 1274.8원이 마감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금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금리와 미국과의 금리는 지금 최대로 23년 만에 1.25% 역대로 벌어졌지만 지금 환율은 지금 꼬라박고 있다. 자,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금리 인하가 저는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6개월 만에 최저치가 돼버렸는데 이 강달러 현상이 둔화됐다. 이제는 어떤 현상이 돼버렸습니까? 약달러죠. 약달러가 돼버렸어요. 자,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단기금리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단기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기준금리가 아니고 단기금리를 올리면서 이 영향이 엔고와 원화 가치 상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무슨 금리를 10% 20% 올린들 내린들 환율과는 사실 연계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게 제 말이 안 된다. 자본 유출이 되니만이 이런 얘기를 어떤 분들이 잘 모르고 하시는데 지금은 저축의 시대가 아닙니다. 자, 저축의 시대가 아니라는 말은 무엇이죠? 금리 따라서 자본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국제 자본 이동은요, 이 기조입니다. 기조, 추세. 그래서 달러 강세냐, 엔화 강세냐, 유로화 강세냐,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고 내린 거에 따라서 국제 자본 이동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율 보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자, 이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수입하는 우리 수입 물가는 하락하게 되겠죠. 수입 물가. 그러니까 원자재 이런 거는 기름값 이런 거는 하락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이 채산성이 떨어지죠. 수출 기업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통해서 우리 가공을 하는 거죠. 수입을 원자재를 가공을 해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 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원자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수출로 오로지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자, 이 수출 기업들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 결국에는 도산하거나 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의 사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사례. 엔고가 됐을 때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고 자, 그 대신 수입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는 하락하게 되겠죠. 자, 이 문제가 겹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환율은 1200원에서 1250원 정도가에서 1300원 정도가 가장 적당한 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 만약에 1200원을 무너져 버렸다. 깨고 내려갔다. 이러면은 저는 이게 디플레이션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올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환율 상승에 자본 유출 압력을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놓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이창용 총재가 사실은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IMF 직원이었습니다. IMF 직원. 이 말이 뭡니까? IMF는 하나밖에 안 해요. 무조건 또 망한당합니다. 무조건 다. IMF의 보고서를 보면은 모든 보고서가 다 망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폭락합니다. 주가 폭락, 부동산 폭락.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자본 유출 인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IMF의 유일한 슬로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IMF의 직원이었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보입니까? 금리 인상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한미금리 역전포 확대 우려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 안 맞죠? 그래서 지금 한은 총재는 지금 빨리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은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환율 하락이죠. 상승이 아니고 이제 반대죠.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면은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왜?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금리를 인하시켜서 이제 환율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자본 유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야 환율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지금 한국은행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환율이라는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자,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물가를 좌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입입니다. 수입 물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적정선을 붕괴시키게 되면은 자, 물가 하락이 나타납니다. 네, 기름을 이제 마찬가지지만 어떤 물가든 수입하는 물가가 이제 지금 환율이 하락하다 보면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게 안 됩니다. 사실은. 뭐든지 급격한 이제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플레이션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죠. 네, 인플레이션. 자, 그러니까 지금 가격, 주가도 뿐만이고 부동산 가격도 재화도 물건의 가격도 임금도 사실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서히.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물건값도 오늘 팔고 그다음에 다음에 파는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좋은데 디플레이션이 왜 무섭습니까? 디플레이션은 모든 것이 다 하락하는 겁니다. 모든 가격. 부동산도 하락하고 주식도 하락하고 여러분들 물건값, 슈퍼값 가격 그리고 재화의 가격들 임금도 다 하락합니다. 일본이 겪었던 거. 근데 이 하락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까? 내일이 더 싸지죠. 내일. 부동산도 내일이 더 싸지는 거야. 물건값도 라면값도 내일이 더 싸집니다. 더 싸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더 싸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이 더 싼데 오늘 왜 소비를 합니까? 오늘 물건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을 사면 되죠. 하루 굶었다가 내일 짜장면을 먹으면 됩니다. 내일 아니면은 다음 달에 아파트를 사면 돼요. 문제가 뭐가 되죠? 여기서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 누가 소비를 합니까? 지금 당장. 아무도 소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럼 소비를 아무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겠죠. 자, 이 문제가 생긴다. 기업 파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네, 실직이 됩니다. 실직.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물건값은 상승을 해야 되는 건데 물건값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내일이 더 싸지는데 누가 소비를 하냐?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기업은 파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직, 고용이 붕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환율에 기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앵고가 나타났던 이유 중에 프라자비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자기들끼리 일본의 경쟁력이 너무 좋은 겁니다. 미믹이라는 전략을 들고 나와서 작게 고장 안 나게 그리고 고성능의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일본 시장, 일본 제품들이 뭐 카세트뿐만 아니고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재화를 일본이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재무장관들이 모였어요. 프라자에서 안 되겠다. 일본 혼을 내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일본의 엔화를 가치를 올려버렸습니다.
엔화를 올려버렸어요. 가치를 엔고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출 경쟁력. 자, 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엔고가 되다 보니까 원달러 엔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무엇이냐?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이 나타난 겁니다. 디플레이션.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일본의 재무성에서 이 상황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금리 인하를 늦춰버렸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 일본에서 1991년도 이후부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의 문제를 먼저 잡는다. 부동산의 버블이라는 인식을 하면서부터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이후부터 금리에다가 올려버리고 그리고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일본은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수출 경쟁력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을 왔다. 그 다음에 제로금리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로금리. 정책이 바뀌었죠. 제로금리 정책으로 바뀌어버렸죠. 타이밍을 읽고 나서 무슨 제로금리가 필요합니까? 유동성 감정에만 빠진 게 된 겁니다. 아무리 돈을 투입해도요. 경기가 살아나지 않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이것이 20년이에요. 다 파산했어요. 일본에. 자살자들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자, 이것을 지금 똑같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지금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엔고를 나타나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엔고. 똑같이 한국과 마치 엔고 나타나니까 일본의 기업 순이익 보시면은 거의 뭐 급감을 하게 됩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이창용 총재를 경질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빨리 시급하다 봅니다. 자, 이 사람을 빨리 경질시키고, 자,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지금 경제는. 우리의 국방 외교는 미국과 혈맹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따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왜 미국 경제를 눈치를 봅니까? 미국은 완전 고용 시장입니다. 완전 고용. 소비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좋고 미국의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땅만 파면 다 석유 나옵니다. 그런 나라와 비교를 해가지고 금리를 무작정 따라가서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원달러 환율이 폭락하고 이 상황에서는 자, 빨리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대한민국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주가뿐만 아니고 뭐 주가는 기본적으로 뭐 상승과 하락이 되겠지만 부동산이 여기서부터 더 하락을 한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일본의 사례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을 잡다가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놓쳤다.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내년 3월 이후에까지도 부동산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 이창용 이 총재가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사람의 저는 3분의 1 저는 파산한다 봅니다. 파산합니다. 이거.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잃어버린 30년이 될 거다. 일본의 20년이 아니고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은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계속 헛소리합니다. 이창용 총재. 또 지금 내년 물가 중심으로 이제 통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환율에서 자꾸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금 고금리를 계속 만들려고 헐값으로 만들려고 금리 인하 시기상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지금 이 시기상조. 이제 시기상조라고 하죠. 금리 인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자, 이 사람 빨리 경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먼저 살려야 된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